자, 요번에 할 거는 이제 얘가 게임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면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버튼 한 거 띵 하잖아?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딱 하면 갑자기 적이 나타나서 나한테 총도 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 얘는 그나마 조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플래피버드? 이런 게임 알아요? 응. 유튜브에서 검색해볼까? 플래피 버드 이렇게 있죠. 이거 띵띵 이렇게 하는 거. 본적 있지? 이거 겁내 빡세. 야, 저걸 어떻게 피해? 대단한 레전드네,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 저 어쨌든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대단해서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잠깐 타이밍 놓치면 그냥 떨어지면 죽잖아, 그치? 근데 플레이 시작했는데, 시작 준비 타이밍도 안 됐는데, 오! 이러면 좀 그렇지. 레디, 스타트. 최소한 요 정도 내가 준비할 타이밍을 주고, 내가 탁 누르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래서 레디 스타트 그 앞 단계 유저한테 이제부터 게임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게임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들어서 게임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게임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작업할 에는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갔다 치고 바로 들어갔어도 바로 그냥 스타트가 아니라 그 안에를 어떻게 그런 단계를 둬서 작업할 수 있게 해볼게요. 그 컨텐츠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게. 자, 씬에서가 아니지, 에셋의 BG 씬이라는 게 있지. 얘가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메인 씬이에요. 그치?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게임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애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둡시다. 자, 하이라키에서 더하기 눌러서 이름은 create empty 눌러서 게임 매니저라고 넣자. 이런 관리 목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름 뭐라고 짓겠어? 는 저렇게 게임 매니저 이런 느낌을 짓겠지. 그러면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크립트 이름 뭐라고 죠 게임 매니저. 자, 대다수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유니티에서는 야, 얘는 게임 매니저라서 얘는 좀 특별한 애야. 라고 해서 이름을 게임 매니저 이렇게 놓잖아? 그럼 톱니바퀴 이렇게 아이콘을 얘가 딱 붙여줘요. 스크립트에. 그지? 어. 대다수의 약간 그런 목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얘는 특별한 애야. 이렇게 관리하는 애야.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지? 얘를 게임 매니저한테 드래그 앤 드롭을 붙여주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게임 매니저가 붙었지. 자, 얘를 더블 클릭. 따당. 자,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얘 하는 거는 뭐 게임의 진행 상태를 관리하고 싶다. 이거를 하게 할 거예요. 자, 계속 할게.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전체 게임의 진행을 얘가 관리하는 애야.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진행되는 이 게임의 흐름이 어떠어떠한 흐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현재 어떤 흐름인지 이걸 상태라고 놓을게. 나중에 우리 FPS에서 들어갈 때는 상태 머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여기서는 뭐 걔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얘기를 하지 않을게. 그래서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현재 상태값이 어떤 건지만 기억하도록 하고요. 상태라는 건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래서 그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ready, start 이렇게 할 거야.
스타트라고 떴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작하면 사용자가 좀 준비가 안 될 수 있어. 사용자가 뭐 총알 발사나 아니면 2초 있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타트 알려준 다음에 실제로 플레잉하는 흐름이 들어갈 거고 사용자가 진짜로 이제 막 총 쏘면서 적들 나가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까지 가는 이렇게 총 4가지의 흐름을 가져다가 사용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지. 자, 현재 상태는 퍼블릭, 인트, 뭐 스테이트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스테이트 이렇게 넣어놨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이렇게 기억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 그런데 이게 재밌게 유니티에서는 자,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네들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멤버. 오케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멤버. 그래서 요 안에다가 m 언더바 이렇게 붙여놓잖아. m 언더바 뭐 스테이트 이렇게 붙여놨다고 치자. 오케이? m 언더바 이렇게 붙여놨어. 유니티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스테이트라고만 뜨죠. 이런 네이밍 규칙이 일반적으로 아까 게임 매니저 이런 것처럼 보통의 멤버를 표현할 때 C샵에서 어떻게 m 언더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 멤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써? m 언더바 써주면 얘 멤버라고 표시해 준 거니까 그거 떼고 여기 뒤에 이름만 이렇게 표시해 줘. 재밌지? 이런 값들이 있어요. m 언더바. 자, 그런데 얘는 외부에다 노출하고 싶진 않아. 그치? 프라이빗. 그런데 외부에다 노출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클래스에서 이 상태를 가져다 쓰고는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getset 말고 그냥 이 변수에 직접 접속해야 돼. 그럼 퍼블릭 해줘야 돼. 아, 이거 다른 클래스. 만약에 플레이어 무브나 에너미에서 이걸 가져다 쓸 거야. 그러면 퍼블릭이라고 돼 있어야지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어. 근데 퍼블릭이라고 하면 에디터에 노출은 돼. 기획자가 이 스테이트를 함부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함부로 건드렸다가지고 갑자기 기획자가 게임 오버 하면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로 떨어지면 큰일 나지. 건들면 안 되는 건데 기획자가 마음대로 에디터상에 노출되니까 마음대로 건드려.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에디터상에 노출을 되지 않게 막아줘야겠지. 그쵸? 그래서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게 hiding inspector. 이거는 C샵에서 attribute라는 문법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애가 적용을 받아. 딱 한 칸 밑에 있는 애만 적용을 받아. 그 밑에 뭐가 있더라도 얘는 적용 안 받고 바로 밑에 있는 애만 적용을 받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유니티에 가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화면에서 감춰졌지. 그지? 어?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시스템 non serialized. 이 serialize라는 게 들어가잖아? 발음이 좀 너무 좀 세 보여서 좀 그런데. serialize라는 게 들어가면 저장한다라고 보면 돼요. 저장한다. 저장한다라는 건 바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얘를 저장한다,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즉 저장되지 않는다는 건 노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해. 오케이? 시스템 non serialize.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뭐 게임 매니저 뭐 CS 파일 이런 게 있지. 그치? 이게 C샵 파일이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확장자라는 건 파일에 점 해가 뒤에 나오는 게 확장자지. 그쵸? 얘가 CS 바로 C샵 파일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요거.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잘 봐. 논 시리얼라이즈 이거 말고 내가 여기다가 화면에 보이게 하고 얘를 0이라고 줬어. 그치? 유니티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0이라고 이렇게 잘 뜨지? 그치? 자, 근데 그 다음 내가 얘를 10이라고 줬어. 저장했어. 어떻게 돼 있을까, 유니티에? 0이야? 왜? 여기서 10이라고 바꿨는데. 그치?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펙터가 우선되는 것 같아. 그치? 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20 바꿨어. 코드는 어떻게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면 얼마야? 500원.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궁금해 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자, 단넷이라는, 여기 유니티는 이 단넷이라는 애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얘가 왜 이걸 사용하냐?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 C샵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어디? 뭐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iOS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살 수 있고 여기저기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 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C샵 말고도 뭐가 있어요? 자바라는 애가 있어. 커피 아니지? 자바. 그냥 얘기할게. 자, 어쨌든 이 C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확장자는 CS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컴파일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저장하면. 그죠? 컴파일 한다고 했잖아. 이 컴파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 하는 행동이야? 컴파일이라는 게 뭐 하는 행동일까? 지금. 어,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C샵이라는 언어를 인간의 만들어 요거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싶은 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컴파일 한다는 거야.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작성한 이거를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뭐 한다고? 컴파일이야. 그래서 문법 검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야. 번역하려다 보니까 야, 문법이 틀렸어, 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어느 플랫폼이든 여러 가지의 플랫폼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야, 얘선 이렇게 쓰고 얘선 이렇게 쓰고 문법이 조금씩 달라. 그것들 한 방에 대응을 해주려다 보니 이게 조금 애매하네? 만약에 iOS면 iOS에다가 대응해가지고 한 번에 기계어로 컴파일을 했더니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아, 그럼 얘네가 꼼수를 부려. 이게 사용할 때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iOS야. 그러면 iOS 문법으로 살짝, 그때 변환해줘. 오케이? 딱 사용할 때 보니까 안드로이드야. 그럼, 안드로이드에 맞춰서 변환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쵸? 그래서 아예 한 방에 기계어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안드로이드에 iOS에 그냥 파이팅돼서 그냥 그대로 박아버렸으니까. 그들만이 아는 언어로 박아버렸으니까 변환이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어떤 기법을 쓰느냐? 이런 기법을 써요. 한 번에 iOS 이렇게 넣지 않고 중간 언어로 만들어. Intermediate Language라는 거를 중간 언어로 하나 만들어 놔요. 얘가 확장자가 뭐냐면 DLL. 확장자가 CS에 있던 게 뭘로 만들어? Intermediate Language로 하면은 DLL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티로 갖고 와서 여기 C샵 파일을 저장했어. 그럼 유니티로 오면은 저장했을 때 밑에 여기 면 로딩 바가 이렇게 뜨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지. 걔가 뭐 하는 거냐면 C샵 파일을 뭘로 만들어? DLL 이걸로 만드는 과정이야. 중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한다는 거는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 거야? C샵 파일을 유니티에서 지금 실행하는 게 C샵 파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중간 언어 컴파일된 DLL 있지. 얘를 메모리에다 올리는 거야. 얘가 아니라 뭐?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나온 녀석을 여기다가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실행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음. 그 제가 그 원본 시작 파일이 DLL 파일로 바뀌어 있으면 원본 시작 파일을 지워도
그 유니티에서는 잘 들어가요. 유니티하고 연동돼 있잖아. 지우면 얘도 같이 지워주지. 근데 빌드 파일에서는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빌드 파일에서는 이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어. 빌드 파일은 뭐야? 설치 파일에서는 C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DLL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빌드를 해보면은 확장자가 뭘로 나와요? APK 이런 걸로 나온다? 얘는 확장자 APK를 div로 바꿔보면 그냥 압축 파일이라고 한번 얘기했지. 그냥 압축 파일이 돼서 그냥 압축 풀려. 압축 풀려. 그럼 가보면 그 DLL 파일이 있어. 요 녀석이 있어. 요거를 디컴파일 한다고 한다? 디컴파일 한다고요. 한마디로 컴파일, 기계어로 번역했던 걸 뭘로 한다, 어떻게 해?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야. 중간 언어로 만들어놨던 걸 C샵 파일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대로 코드 다 우리가 해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 이때 그대로 싹 들고 올 수 있어. 디컴파일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씨, 이거 장난 아니겠지. 내가 여기다가 능력치 준 거랑 뭐 이런 거랑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수정할 수 있어. 프로젝트 다시 그렇게 해서 해낼 수 있어. 장난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이 막 함수 막 알아가지고 막 여기다 현질하는 거 막 함수 막 이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막 100만 원,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버리면 장난 아니지.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보안 이슈가 생기겠죠. 맞아요? 어, 네.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궁금하지, 갑자기. 현질을 제가, 이거 한 1억 할 수 없나요? 뭐. 보상을 한 1억 원어치 받아서 현금으로 캐시는 할 수 없나요? 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그냥 서비스에서, 네.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애들 거 보면은 APK로 있는 거,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PC에서 그냥 뽑아낼 수 있어요. 얘네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컴파일 하면 소스 코드 그대로 다 까볼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업체들은 그럼 이 보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표적인 보안 사항을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소스 코드 그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 DLL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실행이 돼. 그럼 업체들은 어떻게 이거를 보안 이슈를 해결할까? 어떻게 변수하고 함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돼. 암호화 시켜 놓는 거야. 어떻게? 변수 이름이 A야. 함수 이름이 그냥 C야. 도대체 이 녀석이 현질인지 언질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알 수가 없겠지. 그냥 함수 C야 그냥.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들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암호화 처리할 수 있게 변수하고 함수 이름은 임의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만들어 버려요. 이런 보안 툴들이 있어. 뭐 자바나 여러 가지에서 오피스케이터 애플을 두 개 쓰는지 하나 쓰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함수 이름이 있지. 가독성 높게 만들어놓은 현질 막 그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그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놔? 그냥 C, 뭐 A, Z 이렇게 만들어놔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보안 작업들 할 때 써요. 오케이? 알아뒀다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업체들에서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서비스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중에 보안 이슈에 크게 걸릴 수도 있어. 해킹하면 그냥 막 근데 유저들이 막 해킹해가지고 우리 거를 한 1000만 유저가 됐다. 그래서 막 사용자를 알려주고 그러면 뭐 해피하지. 그때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왜? C샵원에 이런 특징이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한다는 거는 유니티에서 저 DLL을 지금 중간으로 만든 걔네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한 애를 이거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시리얼라이즈라고 들으면 뭐라고? 다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디시리얼라이즈는 불러온다는 얘기라고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C샵 파일을 아무리 여기서 수정을 해도 실제로 유니티에서 뭘 쓰고 있어?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퍼블릭해서 하는 순간 요게 DLL에 있는 애 요걸 가지고서 얘네들은 작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애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드에서 하는 것도 C# 파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우리가 여기 메모리 올려놓은 요 녀석이 빌드가 되는 거예요. 빌드 파일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인스펙터 창에서 수정한 값들로 최종 빌드가 돼서 올라가잖아. 이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거야. 이제 이유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퍼블릭해서 하는 거는 얘네가 빌드 됐을 때 DLL로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메모리에서 저장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값을 아무리 수정해도 얘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DLL 그쪽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 올라가 있는 걔를 저장하고 있는 그게 그냥 수정이 되는 거야. 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상태, ready, start, playing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써요? 얘는 다시 퍼블릭을 지울게. 이렇게 놓고 자, ready하고 start 얘네들 쓰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public, int, ready 에다가 0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tart 놓고 밑에 start 있으니까 뒤에다 그냥 s만 붙일게. 그 다음에 playing 놓고 그 다음에 또 game over 놓고 1번, 2번 이렇게 3번 맞다고 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게임 오버 이렇게 여기다 찍어보려고 여기다가 초반에 초기 값으로 게임 오버 이렇게 넣으려고 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막은 주세요. 왜 안 돼? 그치? 전에 내가 많이 그랬지. 맨 위에 코드 영역이 로드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스태틱 영역 되고, 그 다음에 뭐 동적 영역인데 얘네들은 다 동적 영역에 올라가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 서로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스태틱 영역에다 올리면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치? 만약에 이게 게임 오버가 스태틱 영역에 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얘는 초기 값을 여기에 이렇게 줄 수는 없고 뭐 0이면 0, 1이면 1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타트에서 이 스테이트 값을 뭐 게임 오버로 넣어줬다. 아직 타이핑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지울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찍어봤다. m 언더바 스테이트. 유니티에서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자, 콘솔 창에서 플레이해서 보면은 자, 스테이트가 뭐라고 찍혀? 3. 근데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개 만들어 놨다. 그 중에 176번째 스테이트래.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되게 알기 어렵지. 그래서 얘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값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값으로 우리만의 그냥 ready, 뭐 start, playing, game over 이런 데이터가 아예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뭘 써요? enum이라는 자료형을 쓸 수 있어. enum, enum, enum을 쓰는 거야. enum 분석 뭐 쓴다고? enum, 나트 enum? enum? 자, 이렇게 enum 이렇게 쓴 다음에 얘 상태 이름은 game, stat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했던 네 가지 자료형 뭐뭐가 있었지? int, float, string, bool 얘네 말고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있었죠. 사용자 자료형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배웠지? 클래스. 다른 하나가 이번에 더 소개되는 게 뭐야? enum이라는 녀석이. enum. 오케이? 자, enum이라는 자료형을 우리가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 건데 그 자료형의 이름은 게임 스테이트래. 인트나 이것처럼 얘도 어떻게 게임 스테이트라는 자료형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인트는 0, 1, 2, 3, 4가 들어갔다면 얘한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으냐? 그냥 ready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start라는 데이터를 넣고 playing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game over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 대신에 이런 형태로 넣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 자료형에 들어가는 값은 바로 ready나 start, playing, game over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열거형이라고 그랬지. 열거가 뭐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지. 그치? 얘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레디에 가보면. 0이라고 돼 있고, 밑에 있는 건 몇 번일까? 1번. 이렇게 순서대로 내부적으로는 숫자가 이렇게 할당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써놨어. 10이라고 써놨어. 그럼 레디는 0, 얘는 1, 얘는 10. 그럼 게임 오버는 몇 번이 될까? 11이 들어가는 거야. 순서대로. 여기서.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넘, 열거형에 대한 거야. 그러면 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게임 스테이트 있지?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자료형을 만들었으니 인트 대신에 이 자료형을 쓰자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부터는 타이핑이야. 이제부터는 타이핑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만의 자료형, 게임 스테이트라는 이렇게 자료형을 만들고 인트로 해놨던 걸 우리가 지금 만든 이넘 자료형, 게임 스테이트라는 요거를 인트 대신에 이 자료형으로 쓰자. 그러면 그리고 얘는 초기값이 얘는 이렇게 이넘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는 영역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스태틱 영역에 올라가. 스태틱 영역에 올라가면 초기값을 이제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게임 스테이트에 초기값 ready 이렇게 줄 수 있어. 스태틱 영역에 올라가니까 걔 이름점에서 넣을 수 있지, 그치? 얘가 이렇게 써.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게임에 대한 진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케이? 자, 여기 스테이트 찍어놨지? 내가 프린트해서 업데이트해서 스테이트 찍었어. 가서 보잖아? 그러면 콘솔 창에 가서 보면 어때요? 이제 숫자가 아닌 뭐가 찍혀? ready. 127번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ready.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그치? 요렇게 해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자, 이제 그러면 요 게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게임의 진행 상태를 관리하고 싶으니까 업데이트에다가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진행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위치문을 쓰도록 할게요. 문법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 찾아보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주면 케이스 레디 상태일 때 처리할 거 브레이크 얘네를 복사해서 놓도록 하죠. 스타트 그 다음에 뭐냐 뭐 플레잉 그 다음에 게임 오버 이렇게 이거를 틀 작업이라고 해요. 틀 작업이야. 기획서가 나왔을 때 그 기획서를 가지고 드립 다 구현하는 게 아니야.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획서가 나오거나 이런 거 하면 먼저 틀 작업부터 해. 얘가 딱 보면 아 얘가 이러이러하게 이런 기능들이랑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어떻게 구조와 프레임워크 작업부터 하는 거야. 먼저 쫙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작업부터 딱 해놓고 칸들을 다다다다다다 만들어놔. 들어갈 칸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흐름이 되도록 이렇게 탄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기획서에 있는 세부 사항은 어떻게 그 안에다가 채워넣어요. 그럼 구조화부터 먼저 프레임워크 작업부터 이렇게 딱 해놓잖아. 틀 작업부터 딱 해놓으면 왠지 프로젝트는 반은 한 것 같아. 이거 딱 해놓고 많이 했네. 오늘은 완전 퇴근하는 거지. 그지 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우리 FPS 때부터는 요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뭐야? 우리가 어떤 기획서나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들 생기면 틀 작업부터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틀 작업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꼬일 것도 되게 꼬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전체 기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들, 카테고리들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쫙쫙쫙쫙 빼는 거야. 자세한 거는 우리 FPS 갈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자, 여기서 처리할 함수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ready는 ready, 뭐 state 이렇게 함수로 놓고 start는 start state 함수로 놓고 playing은 playing state라고 함수를 놓고 game over는 game over
state라고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의 부연부 함수를 만들어 줄게. 여기 게임 오버부터 Alt 엔터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 가져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Alt 엔터 한 번 더 치면 밑에 만들어지지? 이것도 Alt 엔터 이렇게 보면은 플레잉 스테이트 만들어지고 스타트 스테이트에다가도 Alt 엔터 레디 스테이트에도 이렇게 그러면 전체 만들어지는 함수들이 쭈루룩 만들어지지 그지? 자, 레디 스테이트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상태를 게임의 흐름을 어디로? 스타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여기에서는 플레잉으로 전환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이때는 ready 이거 UI 띄웠다가 스타트로 넘기고 그럼 여기서는 스타트 이게 떠졌다가 사라지겠지 그치? 자, 몇 초 기다릴까? 기다리는 시간 그지? 필요하고 또 경과 시간 이런 거 필요하지 그쵸? 자, float, current time 뭐 그냥 뭐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public, float, ready 상태니까 ready, delay, time 몇 초로 줘? 뭐 2초 아니면 0초 아니면 5초 아니야? 그죠? 그거는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그치? 숫자는 3개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 더. 스타트에서 쓸 것도 씁시다. 여기 ready 대신에 스타트 이렇게 놓죠. current time은 몇 초야? 아무것도 없으면 0초지요. 그지? ready time, ready delay time은 2초. 스타트 타임은 그럼 몇 초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5초. 그치? 이렇게 기가 막히는 조합의 탄생을 하지. 맞아. 네. 뭐. 자, 여기 밑에 있는 플레이어에는 게임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구현부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게임 오버일 때도 일단은 다 비워둘게. 오케이? 비워두고, 플레잉 스테이트하고 게임 오버 스테이트, 얘네는 두 개는 다 비워둘게요. 일단. 자, 레디 스테이트는 뭐야?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거잖아. 그지?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커넥 타임은 타임의 델타 타임. if 경과 시간이 레디 딜레이 타임을 초과했다면 경과 시간은 초기화시키고 스테이트는 얘는 스타트로 바꾸자고 했죠. 이렇게. 그치?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밑에도 V 하고 밑에는 스타트 대신에 플레잉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건데 스테이트가 계속 변경될 거야. 그러면 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레디 상태일 때 스테이트 게임의 상태가 이거고 이거일 때 움직일 수 있으면 돼야 안 돼. 일단 안 되게. 에너미는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고. 그치? 플레잉 상태일 때만 다 조작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오케이? 그러려면 우리 플레이어 무브로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일단 여기에서는 게임 상태가 플레잉일 때만 실행되도록. 그치? 그렇지 않으면 실행 안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 if 게임 매니저에 if 게임 매니저에 뭐였어? m 언더바 스테이트 해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얘가 스태틱으로 올려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또 관련된 애들 다 또 스태틱으로 올려야 되고 또 복잡해지지 그치? 그때 제일 좋은 건 뭐야? 게임 매니저라는 애 자체를 걔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스태틱 공간에 올려놓으면 되지.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들어가서 여기서 싱글톤으로 만들어주자. 오케이? 퍼블릭 스태틱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 그 다음에 void awake 인스턴스에다가 this 이렇게 넣어주자고. 자,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요거 레디 딜레이가 아니라 스타트 딜레이지. 그쵸? 요거 복구세 페이지. 자, 이렇게 와서 메뉴에 와서 자, awake 이렇게 됐다면 이제 얘 안에 있는 얘를 접근해서 이제 직접 바꿀 거야. 그럼 바꾸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프라이빗이지. 얘를 퍼블릭으로 해줘야지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이 값이 여기 스테이트에 있는 값이 뭐일 때? 플레잉일 때만 플레이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빨갛게 나오지. 왜 그러냐? 얘는 퍼블릭인데 요 녀석이 퍼블릭이 아니어서 그래요. 얘도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얘도 앞에다가 퍼블릭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음, 얘도 이렇게 퍼블릭 해줘야지 접근이 돼요. 됐나요? 자, 플레이어 무브에 가서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얘 뭐야? 인스턴스의 m 스테이트가 플레잉일 때만 요거를 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플레잉이 아닌 때는 이 밑에는 처리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아닐 때가 이거죠. 그지? 뭐가 아닐 때? 플레잉이 아닐 때는 리턴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럼 안에는 처리가 안 되지. 그지? 플레잉이 아닐 때는 하지 말고 플레잉일 때만 그럼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바꿔 말하면. 자, 요만큼을 컨트롤 C 누를게요. 요만큼을 컨트롤 C 누를게요. 요거.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또 어디 있어? 에너미한테 가보고 에너미의 업데이트 움직이는 거 못하게 V 스태틱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지.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어디로 갈까? 에너미 GOD로 갑시다. 에너미 GOD 생성될 수가 없게. 그치? 업데이트 부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보스. 그래. 보스가 지금 보면은 슛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네? 탄도미사일. 일단 이렇게.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게. 일단 발사하고 나면 플레이어가 죽을 수 있잖아. 그지? 일단 스타트가 돼야지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요. 탄도미사일. 보스에서 슛 탄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슛 블렛도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것도 이렇게. 슛 블렛도 안 되게. 업데이트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되게. 이렇게. 됐어? 이 정도 그치? 아, 배경 정도는 해주자. 뭐. 그지? 배경 정도는 그냥 두자. 이렇게. 그러면 또 뭐 있냐? 에너미 슈터라는 녀석이 또 있네. 에너미 슈터라는 녀석에 어떻게? 지금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슛 블렛 하지. 뭐, 새끼. 슛 블렛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요. 슛 블렛, 에너미 블렛에서, 에너미 슈터에서도 얘도 이렇게. 업데이트도 슛 블렛 있잖아. 슛 블렛에서 못하게 이거 붙여주고. 밑에 있는 업데이트에서도 이거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더 해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안 움직여지지 아무것도. 다 시작되면, 짜잔. 되는데, 근데 요거 한 가지가 남았다. 아, 총알을 쏠 수 있어. 플레이 어 파이어. 아이, 귀찮네. 자, 플레이 어 파이어 가서, 플레이 어 파이어에서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플레이어 파이어의 업데이트에서도 플레이 중일 때만 이거 될 수 있다. 콜? 자, 이렇게 저장하고 가서 보면 어때요? 이제 플레이 중이 아니면 어떤 것도 안 될 거야. 그러다가 지나면 아 이제 움직여서 되겠지. 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게임의 흐름에 대한 것들은 했고요. UI랑 그런 거 붙여서 넘어가는 것들은 내일 처리해 봅시다. 여기까지.